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또 경사가 또 났습니다. 상철이가 구직에 성공을 했어요. 이거는 상철이가 보낸 건데 위에 이제 회사명이 나와서 조금 제가 이제 살짝만 보여드리게 했습니다. 요거는 보여드려도 상관없는데 회사명 공개하지 않는 건들 말씀드리지만 회사에 전화해보는 이상한 사람들 때문이에요. 되게 짜증나요 진짜. 그 전에 이것만 없었어도 제 성격상 이런 거 다 공개하는 스타일인데 좀 짜증나요. 아무튼 그 전국 학교에다가 모바일 가정통신문 이런 걸 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그 기업에 가게 됐고, 그리고 뭐 되게 좋아요. 뭐 9시부터 5시까지 근무하고요. 그리고 상철이가 연봉 3천대 중반을 이렇게 외쳤거든요. 근데 그거 외친 게 아니고 욕을 했는데 되게 쿨하게 잘 맞춰주셨고, 그리고 이제 장비도 원하는 거, 예, 그거 해주시기로 했고. 이거 되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 대부분 회사들은 좀 막 안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런 매력이 또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수습은 2개월. 그러니까 보통 수습이 있어도 되게 짧은 편이라서 좋은 것 같아요. 요새 이제 들어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거의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진짜 그쪽에서 엄청 마음에 들어서 확신을 가지고 이 친구를 이렇게 구인을 할 때, 이 친구 마음에 들어 할 때 얘기고, 보통은 이제 안전장치로 수습기간 같은 거를 조금 이제 가지는 경향이 있죠. 혹시 모르니까. 왜냐면 정직원 되면은 약간 좀 힘들 수가 있거든요. 무슨 소리냐? 어디서 삐삐거리는데? 뭐지? 어디서 잠깐 삐삐거려서 제가 약간 당황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근무 시간이 8시간이요. 하루에 8시간이면은 8호 40이면 딱 40시간이네요. 학교 시간에 맞춰 있다고 하셨고 야근이 거의 없대요. 근데 제가 여기서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여기서도 얘기하지만 야근이 마냥 없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그만큼 일이 널널할 수도 있고, 어떤 장기적으로 우리는 미래를 설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초반에는 좀 야근이 있든 없든 일단은 좀 빡세게 할 수 있는 회사에 가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고 많이 팀원들에게 가이드를 주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사실 그렇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지금 당장, 그러니까 이렇게 평생 살 것처럼 준비할 필요도 없지만, 무슨 뭐 우리가 뭐 수명이 딱 막 정해진 건 아니지만 대략 언제 죽는다라는 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어느 정도 그 수명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데, 문제는 그게 막 평생 살 것처럼 무슨 무한대로 살 것처럼 설계하는 것도 진짜 웃기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나이가 먹어가는데 한 50대 막 60대 될 때까지는 일할 수 있는 플랜을 좀 세워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뭔가를 이렇게 준비를 할 때는 처음에 조금 손해보면서 가는 케이스가 조금 좋긴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처음에 어느 정도 열심히 할 생각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너무 좋은 회사고, 사실은 조건으로는 해자죠. 해자 회사고, 팀노바도 완전 해자 같은 조건으로 일을 하거든요. 거의 조건으로는 우리 이기기 힘들걸? 연봉도 연봉인데 저희는 고졸 연봉 차별 없고, 그 다음에 원래는 자택근무해도 되고 안 와도 되겠는데, 요즘은 이제 3시부터 한 6시까지 의무 출근으로 좀 바뀌었거든요. 오후 3시부터 6시요. 그러니까 의무 출근 시간이 3시간이고 나머지는 자율로 자기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해라 라는 게 있고요. 그거 빼고는 회의 때만 오면 되는데, 아무튼 그 정도 나름 되게 저희가 굉장히 조건이 좋은 회사에 속하는데,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근무 시간이 8시간 정도, 일반적인 회사 중에서는 이 정도는 굉장히 조건이 좋은 편이죠. 좋은 회사인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공무원처럼 사는 게 진짜 막 정부처럼
뭐 불로소득이 보장되는 뭐 그런 곳이면 이렇게 세금을 걷잖아요, 국민들한테. 그 세금을 걷어서 그 세금의 일부를 공무원 월급으로 주는 것처럼 어떤 생산적 활동을 하지 않아도 세금을 통해서 월급을 줄 수 있는, 망하지가 않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정부에서 주는 게, 정부에서 이제 계속 이제 보장해 주는 게 공무원의 삶이잖아요. 그런 거 같이 아예 안정적인 거면 사실 말을 안 하겠는데, 개발자라는 거는 굉장히 장기적 비전으로 이제 설계를 해야만 해요. 왜냐하면 이 분야는 사실 좀 기술력이 없거나 뭐 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나 뭐 그러면은 좀 잘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좀 냉정해요. 그리고 프리랜서 시장이 굉장히 많이 발달한 시장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의뢰할 때 뭐 정규직 안 되면 프리랜서로 일하실래요? 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제 기술 수준에 따라서 범주가 사실은 굉장히 차이가 날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는 분야다 보니까 사실 케바케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어떤 개발자들은 계속 막 되게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뭐 자기가 뭐 땔감이다, 뭐 아니면 뭐 불태워 없어진다, 뭐 이런 건가, 아무튼 뭐 땔감이다, 자기를 그렇게 비하하면서까지 이 분야에 있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고 괴롭고 비참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뭐 제 주변에만 해도 뭐 엄청 돈 많이 벌고 잘 나가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근데 그런 애들 특징이 되게 오래 했어요. 오래 했는데, 근데 우리가 좀 더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대다수의 친구들은 20대 초반이거나 20대 중반이거나 20대 후반 아니면 30대 초반일 텐데,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제 시작해서 사실은 그 상철이도 지금 20대 중반에서 한 26살 됐나? 6살인가 5살인가 그래요. 되게 어려요. 6살인가 그럴 거예요, 상철이가. 그런 점에 있어서 봤을 때, 사실은 이렇게 제가 알던 그런 사람들 있죠. 지금 돈 많이 벌고 막 그렇게 한 사람들에 비해서는 출발 시각이 너무 이렇게 늦은 거죠. 왜냐면은 소위 지금 엘리트라고 하고 있고, 지금 30대 초반이나 20대 후반 정도의 돈을 많이 번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 보면은 대다수는 아주 어릴 때부터 코딩을 했죠. 저 또한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은 문제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초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우리가 초보가 있으니 내가 대충 적게 받고 너한테 많이 줄게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너는 초보니까 적게 받고 나는 많이 받겠다, 이게 일반적인 구도거든요. 걔네들은 오래 해왔잖아요. 저도 24년 했고 걔네들도 못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코딩한 애들이 지금 거의 많이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다 잠식을 해버리고 있는 게 사실인데, 이런 업계 오면서 사실은 지금 당장 등 따시고 배부른 거를 선택을 하는 건 개미와 배짱이처럼 쌓아놓은 게 없는 상태에서 뭔가 아까 모아놓은 어떤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띵가띵가 노는 배짱이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물론 배짱이가 운이 좋아서 그 다음에 로또가 당첨된다든지 뭐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건 진짜 낮은 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가장 안전하게 가는 방법을 저는 좀 선호를 해요. 학생들 가이드 줄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대비하고, 아직 그 초심이 굉장히 이렇게 파릇파릇할 때 한 3년 차까지는 좀 빡세게 하는 걸 추천을 해요. 근데 이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위에서 꼰대 새끼 때문에 그 뭔가 막 쓸데없이 야근하는 거, 이런 거 말고 진짜 순수하게 개발 공부하고 연구하고 탐닉하고 막 그런 시간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특히나 한 3년 정도는 야무지게 할 각오가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상철이한테는 필요하다는 거죠. 이거는 이전에 창업한 창업이 아니 이전에 취업한 그 두한이한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철이한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막 이렇게 아무튼 뭐 이렇게 루즈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조금 얘기를 해줬어요. 개미와 배짱이처럼. 그래서 이 친구도 사실 한 3개월에 한 번씩 와서 좀 힘 좀 받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팀노바 내부에서는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오히려 수료자들이 와서 힘을 받고 가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무튼 대단합니다. 우리는 트렌드가 팁네버 안에 있다고 할 정도로 이제 수료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트렌드가 팁네버 안에 있다고 할 정도로 기술 수준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고 현 시점에서 가장 괜찮은 기술들을 검토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상철이가 PHP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유지보수랑 신규 기능 추가 읽어보시면 아시겠죠?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아마 경력자를 한 명 더 뽑아서 서버 담당을 할 것 같다고 하네요. 오히려 그쪽에서 이제 상철한테 물어보는 제스처도 굉장히 괜찮았고요. 기존에 뽑은 사람들에 대한 합을 계산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젊고요. 기업이 젊어서 많은 거를 제안하고 해볼 수가 있는데 기쁨 반 걱정 반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직하면 항상 이게 좋은 일만 있지 않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막 별일 다 생기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마음이 막 이렇게 업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의외로 덤덤해요, 사실은 저는. 근데 이제 앞으로 펼쳐질 그 많은 일들, 그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드 트레이닝을 했는데,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과연 상철이가 잘할까라는 불안함도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생각까지도 같이 가지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개발 피지컬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뛰어나긴 해요, 사실은. 아무튼 너무 잘 됐고, 그리고 생각보다 진짜 좋은 회사 같네요. 그러니까 상철이가 매력이 있어요. 인간적인 매력이 있는 친구예요. 그리고 원래 이제 이 친구가 원래 호프집 서빙 같은 거 주로 하고 고깃집에서 막 불판도 나르고 이러던 친구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번 돈을 팁노바에서 이제 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결과 나니까 너무 좋네요. 고졸 친구가 3,000대 중반 연봉이라니. 사실은 제가 고졸인 친구들을 더 많이 푸시하는 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회의 어떤 그런 차가운 면을 가장 많이 느끼는 그런 학력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졸자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편의점 알바도 대졸자나 대학교 재학 중 이상을 뽑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정도로 약간 은근히 이렇게 제가 그 고졸 친구들한테, 제가 고졸은 아니지만 굉장히 애잔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어떻게 도와주는 게 좋을까 라는 생각을 늘 항상 해요. 그런 점에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아무튼 그렇습니다, 마음이. 잘 됐어요, 상철이. 이제 금요일날 와서 이제 좀 축하하고 학생들한테 축하 박수도 받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의외로 근데 제가 초반에 되게 걱정했던 친구들이 있거든요. 처음 이렇게 딱 올라오면 코칭 난이도가 높은 애들, 포스 있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취업시장에서 지금 이 상태로 가면 큰일 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애들인데, 실력적인 면이나 여러가지 면에서요. 그런 친구들은 제가 좀 이렇게 블랙리스트에 혼자 머릿속에 올려놓습니다. 얘는 크리티컬해 하면서 그 나름대로 이제 1대1 코칭을 제대로 할 준비를 하죠. 그런 친구들은 따로 제가 리스트업을 해놔요. 그래서 그 친구들 위주로만 이렇게 공략을 하는데, 상철이가 그런 친구 중 한 명이에요. 이전에 두한이도 그런 편이고. 그러니까 리스트업 되니까 중요한 건, 리스트업이 되면 제가 얘네들이 이제 못 살게 굽니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사회 기준은 그 동일하잖아요. 사회 기준.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람이 되게 조금 모자란다고 해서 사회에서 그럼 너는 모자르니까 내가 조금 더 감안해줄게, 이런 회사가 거의 없거든요. 그냥 회사는 좋은 인력을 뽑고 싶을 뿐이고 그냥 좋으면 뽑는 거지, 이왕이면 학력 좋으면 뽑고, 그러면 학력을 누를 정도로 실력이 좋아야 뽑고, 이런 되게 냉정하거든요, 어떻게 봤을 때. 근데 그런 거를 잘 뚫고 지나간 상철이나 두한이나 이런 친구들이 좋은 결과 있었던 건 본인 스스로도 노력을 되게 많이 해준 것 같아요. 제가 엄청나게 푸시를 많이 한 친구 중 하나고, 제가 막 지랄 발광을 하거든요. 이런 애들은 막 수업 때 졸잖아.
그러니까 막 지랄 발광을 몇 번 했었어요. 근데 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가 좋은 건데,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전 세계 모든 사례를 다 이해해야 돼. 근데 어쨌든 수업 시간에 좋은 거는 자기가 시간 자체를 잘못 쓴 거죠. 그러니까 수업 전날에 날 새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2시간 자고 오고 막 이러면은 솔직히 수업이 되게 중요하고 수업에서 전달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한데 그런 거를 더 이렇게 깊게 못 받아들이죠. 그런 면에서 제가 상처리를 많이 좀 이렇게 푸시를 좀 했었죠. 아무튼 대단한 애예요. 아무튼 나이도 어리고 미래도 창창하고,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굳이 하지 않아도 잘 되게끔 설계를 했어요. 물론 너무 빨리 성장을 하기 때문에 부작용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정신 바짝 차리고 긴장 늦추지 말고 이제 회사 들어가서 잘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팀노바가 애초에 시작한 연봉 자체가 높은 것 자체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시켰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많은 업계에서 특히나 이렇게 좋은 조건에 들어가는 경우 있잖아요. 뭐 근무 시간도 적고 수평적이고 그리고 젊고 뭐 이런 어떤 많은 장점들이 많은 회사들, 심지어 아무튼 그런 장점들이 많은 회사들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까다로운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단 하나의 루트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취업이 막 코딩 테스트 이런 거만 볼 것 같아도 오히려 그렇지 않은 측면 있죠. 그리고 포트폴리오의 아웃풋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그걸 이제 팀노바를 통해서 많이 증명을 하고, 알고리즘 뭐 100개를 외워봐, 그 무슨 소용이에요. 사실은 100개 외워서 하는 건 결국에는 응용이 아니고 외운 거거든요. 그래서 주입식으로 한 건데, 그런 문제들을 많이 푸는 게 정말 정답인지에 대해서 늘 질문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어떤 코드의 최적화 이런 측면에서의 너무 집중을 하신다면 그건 팀노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코드는 우리가 늘 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짰으면 좋을까, 이렇게 짜면 좋을까 라는 어떤 사고가 되게 중요한 거지, 어떤 기존에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너무 카피하고 그대로 막 사용을 하고, 이거 되게 위험한 거고, 코딩을 단순히 문제풀이라고 보는 시선도 너무 위험하다고 봐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해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좋은 결과 나오는 것 같아요. 한 명 한 명 저는 매의 눈으로 감시하고 놓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하니까. 인생이 달린 그러니까 직업 교육이잖아요. 인생이 달린 거고, 팀노바 팀원들 또는 팀노바에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다 저를 굉장히 신뢰하고 팀노바니까 당연히 취업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 대한 어떤 아이덴티티, 그리고 저의 철학, 그리고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 뭐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역시나 결과가 좋아야 한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역시 또 이제 91명째 취업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아직 연락은 안 하는데요. 연락이 안 온 건 아닌데 사실은 굉장히 많이 붙고 있어요. 뭐 세영이도 사실 많이 붙었고, 아무튼 되게 괜찮아요. 전반적으로 괜찮은데, 또 누구지? 동철이도 막 붙고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좀 고민이 많이 되는 회사들이 좀 있네요. 다른 친구들도 좋은 결과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제가 지금 잠을 좀 못 자가지고 지금 제가 무슨 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횡설수설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